이제 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지금 29,999km에서 30,000km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좀 영상으로 찍어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잠시 뒤에 30,000km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. 30,000km 나오세요. 네, 지금 29,999km에서 30,000km를 찍었습니다. 네, 박수를 못 치겠네요. 지금 혼자 운전하는 중이라서. 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제가 이제 개인 차로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데려온 지 한 1년 4개월 정도 됐고, 주행거리가 이제 오늘로써 누적으로 30,000km를 도달을 했습니다. 제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이제 4계절을 동고동락 해오면서 지금까지 좀 좋았던 점과 또 그렇지 못했던 점들을 좀 여러분과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장점은 뛰어난 연비가 가져오는 경제성입니다. 단연코.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차계부를 기록해 오고 있는데, 지금까지의 총 누적 연비는 차계부상으로 1리터당 23km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트림미터에 많은 숫자가 찍혔지만,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주유로 900km 이상씩의 거리는 주행을 해왔습니다. 이 차의 연료 탱크 크기가 45리터니까는 매 주유 때마다 아무리 못해도 리터당 20km 이상씩은 꾸준히 타왔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. 제가 적어오고 있는 차계부에 따르면요, 이 주행거리가 10,000km, 20,000km, 30,000km 될 때의 쓴 유류비를 보니까 매번 10,000km를 탈 때마다의 평균이 대략 64만원대의 유류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, 이 차가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,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다른 별도의 조작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운전법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. 바꿔 말하면은 조작하는 데 있어서의 위화감이 없다 정도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. 또 세 번째 장점은 이제 주행으로서 나타나는 장점인데, 이 차는 준중형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때 어떤 차가 주는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위급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. 또 네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실내 공간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는 앞좌석과 뒷좌석의 레그룸이 전부 좀 뛰어나고요. 그 다음에 트렁크의 공간도 좀 상당히 충분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뒷좌석의 헤드룸, 그러니까 머리 공간은 좀 처음에 이 차 런칭 때도 지적이 됐는데, 제가 타는 차는 나중에 연식 변경으로 그 부분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.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시내 주행에서 이제 낮은 속도로 갈 때 전기차처럼 엔진을 안 켜고 갈 때의 정숙성입니다. 이렇게 전기 주행으로만 갈 때는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타이어 구르는 소리,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다른 차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. 그거 외에는 다른 소리는 일체 들리지가 않습니다. 좀 과장을 보태가지고 명상도 좀 할 수 있고요. 이 전기로만 주행을 할 때는 계기판에 녹색으로 EV라고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.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차들은. 그러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좀 제가 타오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요, 일단 차가 주행하면서 이런저런 작동음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낮은 속도에서 전기로만 가다가 엔진이 켜질 때 이제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진다든지,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, 에어컨을 켤 때 이 전기식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 컴프레서의 작동 소리, 이런 것들도 좀 크게 납니다.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엔진 소리가 유난히 좀 크게 들려오는 때가 있는데요,
매일 아침에 그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면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엔진이 켜지는데 그때 좀 소리가 큰 편입니다. 한번 좀 엔진을 켜보겠습니다. 아침에 지금 처음 시동을 거는 상황인데 시동 버튼을 눌렀고요. 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리머니가 잠깐 보이죠? 네,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요. 사실 요거는 어떤 차든지 아침에 냉간 시동 시에는 좀 그 엔진 RPM이 높기 때문에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긴 합니다만, 그래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요게 좀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한 이제 주행할 때 그 타이어 소음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. 이 차는 이제 그 225mm 두께의 미쉐린 MXM4 타이어를 순정으로 끼고 있는데 일단은 주행 중에 그 타이어의 구름 소리가 실내로 좀 많이 그 들어오는 편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이 차가 갖고 있는 더블 클러치 변속기, DCT 변속기의 어떤 울컥거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특히 이제 언덕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서 있다가 출발을 할 때 그 이제 클러치의 연결이 좀 매끄럽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조작하기에 따라서 좀 차가 앞뒤로 울컥거리는 그런 그 동작을 좀 언덕 그 주행 상황에서는 좀 많이 보여주는 편입니다. 또한 이 세 번째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트립 컴퓨터상에 보여지는 그 연비 표시의 오류가 다소 좀 그 오차가 크다라는 점인데요. 이 차가 트립 컴퓨터에 보여주는 연비에서 실제 연비는 한 2km대 정도를 빼야지 실제 연비가 나오더라고요. 매번 그거는 어김없이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장시간 운전할 때 한 대략 1시간 정도 이상 운전을 할 때에는 요추지지대를 올리든 내리든 간에 항상 좀 허리가 아파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신모델이 나올 때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제 저에게 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께는 좀 이 차를 추천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께는 이 차를 좀 그 추천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뭐 DCT의 작동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를 주행하다가 이제 낮은 그 속도에서 그 엔진이 갑자기 켜졌을 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그 소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차를 추천드리기가 좀 망설여지는 두 번째 유형의 분들은요, 준중형급의 차를 좀 살 수 있는데 이 차의 높은 가격을 더 추가로 지불을 하고서 그거를 연비로 회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. 이 차는 이제 동급의 준중형 디젤 차보다 같은 트림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이상 차값이 더 비싼데요. 그런 구입 비용이나 아니면은 연비의 차이로 인한 기름값의 차이,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면 엄밀히 말해서는 그 준중형의 디젤을 사는 게 그 돈을 얼마나 적게 지불하느냐는 질문에는 더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높은 차값을 그 연비 차이로 회수하겠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상 제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이제 1년 4개월 동안 3만 킬로를 이제 함께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 좋은 점과 좀 그렇지 못한 점들을 좀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봤습니다. 혹시 이제 차를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